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것처럼 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학 결혼 유형별 중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학 결혼이 40문제가 출제되면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최소 8문제, 최대 12문제 이 사이로 계산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이제 평균 내면 여기 이제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이니까 어떻게 평균 냈습니까? 8하고 12하고 더하면 22죠. 그걸 2로 나누니까 10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평균이라고 그래요? 8하고 12를 더했어요. 20이 나왔죠. 그럼 2로 나눴습니다. 10이 나왔죠. 이건 무슨 평균? 산술 평균. 우리 부동산학 결혼에서 산술 평균이 나오면 올까 있을까? X. 가중 평균이야. 부동산학 결혼은 가중 평균이죠. 그 부동산학 결혼에서 가중 평균 했다는 말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을까요? 두 군데서는 딱 기억나야 돼. 가중평균 두 군데서. 시상가격 조정할 때 가중평균. 그다음에 좀 이따 하겠지만 기대순위를 구하는 거 있죠. 호황일 때 몇 퍼센트, 불황일 때 몇 퍼센트 나오죠. 그것도 가중평균. 그런 것은 이제 가중평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문제가 나오는데 이 10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10문제를 나오면요. 이 중에서 많으면 한 4문제 정도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와.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형태가 나온다고. 그거는 못 풀어. 그건 못 푼다고.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니까 이게 뭘 물어본지 모른다고. 그럼 요거는 이제 제껴버리는 거예요. 4문제. 최대가 4문제. 그렇지 않고 최근에 이제 아주 쉽게 냈을 때는 10문제 냈는데 그 중에서 9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것을 숫자만 바꿔서 냈다고. 그렇게 냈을 때 우리가 많이 풀 수 있는 건데 최대로 4문제까지 우리가 풀 수 없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6개는, 최소 6개는 익히 우리가 봤던 문제를 시험에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6개 중에서 3개 내지 4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4문제를 풀었다 해봐요. 4문제를 풀면 그러면 3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4문제 풀었으면 6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6문제? 그 중에서 아무리 찍어도 운이 나빠도 한 문제를 맞춘다고. 왜? 5문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 한 번을 찍으면. 그럼 여기서 한 번을 찍어서 한 문제 맞추면 4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야. 4문제 맞추는 전략이야. 4문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준 자료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 전부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출제했어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30문제가 넘어요. 30문제가 넘는데 이론 문제도 제가 50분 동안 설명하면서 풀면 많이 풀어야 10문제입니다. 오늘 또 40문제 풀 때 3시간 더 걸려버리잖아요. 하물며 계산 문제는요. 그러면 1시간에 50분 동안 많이 풀어야 4문제 정도밖에 못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40문제, 아니 30문제도 되는데 이걸 다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빨리 지나가는 거야. 기억납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모의고사에서 계산 문제가 10문제 있었죠. 지난주에 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6시까지 해서 한 3시간 정도 해서 이거 다 해볼 텐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거라고. 여러분 이제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제공된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나서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내일 아마 오늘은 힘들고 내일 정도 제공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 그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 이제 저하고 보는 모의고사 말고 이제 메가랜드에서 보는 모의고사 봤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냥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 동영 모의고사가 저하고 볼고 2번 남았는데 2번 다 모의고사에서 계산 문제는 이 안에서 내는 방향으로. 그럼 최소한 이거는 좀 알고 가자. 물론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안에서 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이거 하고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점검하고 그럼 이 정도는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조건은요. 민법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그래야지 결혼에 계산 문제 풀 시간 있잖아요. 100분 동안 1차는 100분 동안 부동산의 결혼 40개, 민법 40개, 8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민법은 계산 문제가 없잖아요. 그 부동산의 결혼은 계산 문제가 있으면 10문제를 낸다면 민법의 이론적인 40문제, 결혼의 이론적인 30문제, 70문제가 이론 문제고 나머지 계산 문제 10문제잖아요. 그럼 요걸 다 풀고 나서 계산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계산 문제 아주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순서에 관계없이 막 풀더라고. 그러니까 7번 문제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 부동산의 결혼 7번 문제. 자신 없는 분들은 7번 풀지 말고 넘어가 그냥.
그냥 8번 이름 풀라고. 근데 자신 있는 분은 그냥 쭉 풀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가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 요요한 강좌처럼 생각하시라고 지금. 제 긴장하지 말고. 자, 이제 가봅시다. 이거 다 풀고는 안 씁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보면 여기는 없지만 자료 보면 여기에 타이틀에 언제 출제했는가 쭉 나와 있어요. 횟수가. 그러면 첫 번째가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인데 거기 보면 24회 때, 26회 때, 28회 때, 30회 때 퐁당퐁당 낸 거 있는 거야. 그럼 31회 때 안 내고 32회 때 내야 되는데 31회 때 냈잖아요. 또 33회 때 냈잖아요. 작년에 내고. 그럼 최근에 2년 연속 냈다는 소리죠. 그럼 올해는 출제확률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균형 가격 계산 문제는 최근 요 10년 동안 몇 번 냈어요? 7번 냈잖아요. 7번. 34회부터 24회까지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7번, 11년 동안 7번이죠.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매우 높다는 소리야. 근데 문제는 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렵게 줘요. 짜증스럽게. 왜 뭐 짜증스럽냐면 요 분수식 때문에 그래요. 요 분수식. 요 분수식만 없으면 쉬워요. 자, 그럼 요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요게 2분의 3이 아니고 요게 3P라게 봐. 3P. 그럼 매우 쉬워져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가 균형이야. 구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수요고 이게 공급이라고. 그럼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계산되는 거야. 지금 요거 분수식이 없다기 봐요. 분수식 없으면 쉽다니까요. 자, 분수식 없으면 자, 여기를 보면 수요가 변했어요? 공급이 변했어요? 수요가 변했어요. 그럼 수요가 변했으니까 균형이 두 개 나온 거야. 원래 균형은 이렇게 해서 원래 균형이야. 근데 새로운 균형은 수요가 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균형이라고. 그럼 여기에 2분의 3P가 아니라 그냥 3P라고 해봐요. 분수식 없으면 매우 쉬워진다고. 자, 그럼 분수식 없다 합시다. 집중. 여기에 3P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수요고 공급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이거 갖다 놓고. 먼저 원래 균형 갑시다. 원래. 그럼 원래 균형은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돼. 네. 공급을 먼저 쓰라고. 공급을. 그럼 공급이 2P는 20이라고. 자, 그러면 2P는 마이너스 20.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같다고 이렇게. 120 마이너스 2P 이렇게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요 P는 P끼리 모으는 거야. 그럼 요 마이너스 2P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항한다고 그래. 그럼 옮겨오면 마이너스 2P입니까? 플러스 2P입니까? 플러스 2P라고. 그럼 P가 이제 몇 개 생긴 거야? 4개. 2P에다 2P 됐으니까 4P. P는 뭡니까? 가격이죠. 그럼 4P는 요 마이너스 20이 이렇게 이항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P는 P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는 거야. 그럼 P는 이항하고 요 숫자가 넘어와서 120에다가 20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4P는 몇이 된 거야? 140. 근데 우리는 P는 구하는 거죠. 그럼 P를 구하면 P는 요 4가 이거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곱하기 저기. 곱하기. 그럼 이 4가 이항되면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나누기 4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 P가 구해지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식이 없으면 이렇게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분수식 있는 거 봐봐요. 여기에 분수식이 아니고 여기에 3P라고 하는 거야. 3P. 3P면 이렇게 갖다 놓고 풀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3P라고 하면 그럼 2P는 2P 마이너스 20은 여기에 공급, 여기에 수요거든. 그럼 120 마이너스 3P 여기 3이라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쉬워진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최근에 짜증나게 요걸 준단 말이에요. 요거. 요 분수식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한다고. 분수 다 없애버리지. 이 나라에서.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없으면 안 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수를 없애버리다 그래요. 그럼 요걸 분수식이니까 없애버리는 거야. 분수를. 그럼 2분의 3은 몇입니까? 1.5. 그러면 쉬워져 버린다고. 그럼 이제 1.5로 한번 풀어볼게요. 1.5로. 자, 이걸 1.5로 풀어봅시다. 이렇게는 풀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1.5로 풀어봐요. 그럼 이건 바로 1.5 이렇게 하면 120 마이너스 1.5P가 되죠. 그러면 이제 2P 마이너스 20 이꼴 120 마이너스 1.5P. 1.5P가 이항되죠. 그러면 3.5P는 이항되죠? 140.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끝까지 안 풀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P는 140을 3.5로 나누면 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분수식이 나오면 여러분이 막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짜증 낼 필요 없어요. 늦기만 해 짜증 내봐요.
이제 그럼 분수식이 나오면 이걸 분수식 아닌 걸로 바꿔 1.5로 바꾸면 돼. 1.5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5로 바꾸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4분의 3이 나와. 그럼 이거 바꿀 수 있어. 0.75라고. 바꿀 수 있다고. 이건 0.75니까 이게 된다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요. 3분의 4가 나와. 3분의 4가. 그럼 이게 1.333 쭉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수식을 그대로 두고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자, 여기에 1.5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바꿀 수 없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갖다 놓고 풀면 2p 마이너스 20은 그러면 120 마이너스 2분의 3p죠. 맞죠? 요거 1점으로 못 고쳤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분수식을 없애야 돼. 없애려면 여기다가 요 2분의 3에다 2를 곱해봐. 요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면 몇이 돼요? 3이 되죠. 그러면 얘에다만 2를 곱해야 됩니까? 전부 다 곱해야 돼. 전부 다 2를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분수식이 없어져 버린 거야. 자, 그러면 전부 다 2를 곱해버리면 4p는 4p 마이너스 40 이퀄 240 마이너스 3p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분수식이 없어졌죠? 이렇게 풀면 똑같아. 분수식이 푸나 이렇게 푼다고.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수식이 나오면 분수식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은 이 자체에서 요거는 1.5라고 바로 나오니까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3분의 4가 나오면 이게 1.333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꿔서요. 여기 이제 4분의 3이 나왔다 한번 해봐요. 4분의 3. 그러면 4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4를 없애려면 4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4분의 3이 나왔다 합시다. 4분의 3이 나오면 2p 마이너스 20 이퀄 120 마이너스 4분의 3p. 뭔가 껄쩍지근하잖아 이게 지금. 없애야 되지. 그럼 4를 곱하면 돼. 그럼 4를 곱하면 전부 다 4를 곱해버린다고. 전부 4를 곱하면 8p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80 마이너스 3p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 어떻게 푸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요 1번 문제 포인트는 그거야. 그럼 됐다고. 이제 1번 문제는 여러분 풀면 된다고 이렇게. 다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잖아.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풀이 보면 방법 나왔죠? 나오고 이제 2번 나오고 그다음에 풀이를 보면 자, 원래 균형, 변화전은 원래 균형 있죠. 그러면 변화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분수식 없죠. 그냥 풀면 돼 그냥 이렇게. 근데 변화 후는 여기 공급함수는 안 변했고 공급함수하고 수요함수를 바뀌었다고. 그럼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1.5로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1.5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자, 그러면 1.5 아니고 요 2를 없애는 방법은 2를 곱하면 되잖아요. 2 됩니까? 1 곱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아까는 요거는 1.5로 만들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1.5로 안 만들고 자, 요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왔습니다. 2를 없애야 되잖아요. 2를 없애려면 각 변에 뭘 곱한다? 2를 곱한다. 2를 곱하면 여기 몇이 돼? 4p 40 240 2만 남죠. 여기잖아요. 4p 40 240 3p 나오잖아요. 그럼 3p가 2항 되면 7p 42항 되니까 280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됐어. 자, 더 이상 못해. 난 더 이상 못해. 그럼 여기 4가 나오면 몇을 곱하고 4를 곱하고 여기다가 4를 곱한 게 아니에요. 여기만 곱한 게 전부 다 곱해줘야 돼. 전부 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래서 분수식 없애는 방법. 최근에 이제 요거 낸단 말이에요. 요거.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여러분 됐고 1번 문제는 됐고 자, 넘기면 자, 뭐가 나오냐면 거기 넘겼더니 2페이지 상단에 거기 보면 1-1번 문제 말고 1-1번 문제는 지난주 했던 거야. 자, 그 상단에 이렇게 나왔어요. 개별 수함수, 개별 공급함수 주어진 경우 균형 가격, 균형 계산 나왔죠. 요게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건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는데 요거 나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요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 푸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 거냐 보라고. 자, 잘 들어봐요, 이제. 자, 요 문제 봐봐요. 개별 수함수가 주어졌어요. 수요자가 2배가 됐습니다. 시장 공급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균형가격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균형가격 구하든 균형거래량 구하든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같다고 넣어야 돼. 같다. 그러면
이 균형 가격 구하려면 수요 함수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공급 함수하고 갖다 놓고 푼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 그런데 이 수요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개별 수요 함수하고 시장 수요 함수가 있어요. 개별 공급 함수하고 시장 공급 함수가 있다고. 여러분도 수요자, 저도 수요자죠. 그러면 여러분의 수요 함수, 저의 수요 함수가 시장 수요 함수입니까? 개별 수요 함수입니까? 개별 수요 함수지. 우리는 개별 수요 함수라고. 자,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시장. 이게 시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랬거든? 그럼 이 수요 곡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나의 수요 곡선, 여러분의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이야. 그 우리 전부 다 합친 것은 무슨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이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제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균형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만나는 이 점이 균형이다 그랬죠? 그럼 이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이니까 개별 수요 곡선이니까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시장 수요 곡선. 이것도 시장.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과 개별 수요 곡선이 있는데 시장의 균형에서는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근데 제가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급 곡선 말 안 쳐. 그냥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수요 곡선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이야. 아무 말 없이 공급 곡선 그러면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그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무슨 공급 곡선? 시장이야, 시장.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 문제를 풀면 수요 곡선을 수요 함수라고 나온다고. 이게 계산 문제는. 그러면 공급 곡선은 공급 함수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야. 근데 계산 문제 풀 때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나온 게 아니라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수요 함수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개별하고 시장하고. 공급 곡선, 공급 함수도 개별하고 시장하고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혹시 이런 거 기억나가 봐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계다. 기억나시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자, 균형 가격 물어봤는데 균형 가격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같다고 풀어야 되죠. 그럼 이 수요 함수가 시장 수요 함수인가 개별 수요 함수입니까? 시장. 여기도 시장 공급 함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은 시장을 줬어요, 이렇게. 시장을 줬죠. 근데 수요는 시장을 줬어요, 개별을 줬어요? 개별을 준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걸 시장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시장으로. 요게 두 번 나왔던 거야,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에서 최근에 어렵게 나온 것은 분수식이 나오면 분수식 없애는 방법 했죠? 난 더 이상 못해,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혹시 요 개별이 나오면 요걸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 논리가 이해되시죠? 일단 이제 시장으로 바꿀게요. 자, 그럼 시장으로 바꿉시다. 시장으로 바꿀 때 요게 개별 수함수가 P는 200-2QD. 자, 요게 개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두 배가 된 거야, 두 배가. 그럼 요거 개별이고 요거 두 배가 되면 여기다 2를 곱해야만이 시장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럼 2를 곱해, 여기다가. 그럼 2를 이렇게 곱했습니다. 곱하면 P는 요 200 곱한 2를 곱하니까 400 마이너스 4Q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건 봐봐요. 시장 수요 함수는 요게 지금 개별 수요 함수죠. 개별 수요 함수를 다 합친 거라고. 합친 거야. 그럼 이게 두 개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한 게 2를 곱해도 되잖아요. 자, 20이 있었어요. 요 20이 두 개야. 그럼 두 개 합치면 몇이에요? 40이죠. 40.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20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도 40이 되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면 저게 이제 시장 수요함수나 개별 수요함수니까 요거를 시장 수요함수로 바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시장 수요함수. 자, 시장의 균형은 시장 수요함수하고 시장 공급함수가 같다고 풀어야 된다고. 갖다 놓고. 근데 문제가 여기에 시장 수요함수라고 나와버리면 여기에 시장 수요함수면 이하고 이를 갖다가 놓고 풀면 된대. 근데 얘가 시장이 아니라 개별이라고. 개별. 그럼 요거 개별을 뭘로 바꿔야 돼? 시장으로 바꿔야 돼. 근데 여기 20이라고 해. 20. 요거 20. 요거 갖는 사람이 몇 배겠다고? 2배. 그럼 2를 곱해버리면 시장이 되겠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개별 수요함수를 뭘로 바꿔야 된다? 시장 수요함수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바꿀 때, 자, 여러분 판단해봐요. 제가 수요함수를 두 개를 쓸 거니까 어떤 게 일반적인가 보라고. 어떤 게. 자, 1번 요거
P는 20 마이너스 2QD. 자, 요거하고 색깔 다르게 할 겁니다. 잘 안 보여도. 색깔 다르게. 자, EQD는 200 마이너스 P 두 개 똑같은 겁니다. 그 어떤 게 일반적일까요? 2번. Q가 먼저 나온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P가 나왔죠. 여기다 2를 곱했잖아요. 이거는 수직적 합계야. 수직적 합계. 그건 수직적 합계,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 해야 되잖아요. 수평적 합계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Q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EQD는 200 마이너스 P로 요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 여기다가 몇을 곱하는 거야? 2를 곱하면 시장 수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요 2가 나오면 안 돼. 2가 안 나와야 돼. Q 이렇게 나와야 돼. Q 이렇게. 지라 같은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낸 거라고. 자, 그럼 봐요. 여기에 개별 수함수가 나오면 시장 수함수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바꿀 때 요거 갖는 사람이 2배가 됐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한다고. 그런데 P로 나왔을 때 2를 곱하면 수직적 합계가 되니까 틀린 말이야. 혹시 여러분 시험 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론적으로 시장 수함수는 개별 수함수의 수직적 합계다. OX, X.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가 되려면 P가 나온 게 아니라 Q가 나와야 돼. Q가. 그럼 이걸 변형시켜야지. 변형시키면 EQD는 200 마이너스 P.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럼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 요 2도 없애야 돼. 2도 없으면 QD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일반적인 거라고. 그럼 이제 QD로 바꾸려면 요 2를 없애야 되잖아요. 2를 없으면 전부 다 2로 나눠버리면 돼. 2로. 그럼 요 2QD인데 요걸 Q로 만들려면 2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요거 200을 2로 나누면 100. 요거는요. 2분의 1P. 요게 일반형이야. 그럼 요거 갖는 사람 몇 명이라고? 2배. 여기다가 2를 곱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장 수함수가 QDM 이렇게 M이 막혀지는 소리라고. 그래서 2를 곱하니까 200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몇일까? P 이렇게. 요게 시장 수함수야. 그럼 얘하고 얘가 두 개 갖다 놓고 푼다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저렇게. 자,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령만 하면 되니까 이제 됐고. 자, 1-1번 문제 갑시다.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제가 풀어놨으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거. 개별 수함수를 이용하여 시장 수함수를 계산한다. 요걸 이용해서 시장 수함수를 계산한다. 개별 수함수 QD 이런 형태로 바꾸라는 소리야. P가 나왔죠? Q로 이렇게 바꾸라는 소리야.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고 여기 2를 곱하여 시장. 왜 2를 곱합니까? 2배가 됐으니까. 그럼 요거 4배가 되면 이거 몇? 4. 10배가 되면 10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걸 바꿨잖아요. 지금 요거. 바꿔서 2로 나와서 Q 나와서. 이 Q가 나와야 돼. Q가 나와야 돼. Q가 나와야 되니까 2를 없애야 돼. 그럼 얘도 없애고 얘도 2로 나누니까 100이 되는 거고 요거 2분의 1P가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이게 2배가 되는 소리. 이게 2를 곱해. 2를 곱하면 2를 곱했잖아요. 그럼 시장 수함수가 드디어 나온 거야. 그러면 200 마이너스 P 이렇게. 자, 그럼 얘하고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근데 P가 나왔으니까 또 이걸 또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럼 결국 얘하고 요 두 개가 갖다 놓고 푸는 거야. 속으로 그러지? 안 할란다. 이제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균형 가격, 균형 계량 계산 문제는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나온다고 보고 분수식이 나오면 분수식을 없애야 되는데 없앨 때 3분의 2가 나오면 그러면 3을 곱한다, 2를 곱한다. 3. 각 변에 3을 다 곱해버리면 돼. 그럼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똑같다고 이제. 그러면 풀 수 있을 거니까. 자, 이제 1-1번 문제 갑시다. 자, 1-1번 문제는 지난주에 했던 거야. 자, 1-1번 문제 이것만 보고 갈게요. 여기 공급함수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2개 나왔는데 공급함수가 P만 나왔어요. P만. 요 공급함수가 P만 나오면 그럼 우리는 P탄, 큐빅 기억나죠? 그거야, 그거. 자, 이제 여러분은 요약 정리집에 있는 게 이거라고. 요약 정리집 하면 이렇게 나왔다고. 자, 보면 완전 탄력적일 때는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 P만 나와. P만.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Q만 나오고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일반적인 거 봐봐요. 제가 수요 함수를 써볼게. 잘 안 보인다. 자, 제가 수요 함수를 2개 만듭니다. 자, 수요 함수를 2개 만드는데 중에서 QD는 300 마이너스 P 이거하고
2번 QD는 300, P는 자 3번 P는 200. 이 중에서 이 1번 일반적인 거라고. 그러면 2번은 Q만 나왔고 3번은 P만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가 특수합니까? 특수예요. 특수하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여기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큐빅, 큐빅 외우라고. 큐빅, Q만 나오면 빅, 빅은 완전 비탄력적. P탄, P만 나오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외우라고. 큐빅, P탄. 헷갈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P탄을 하든지 큐빅을 하든지. 나는 다 했는데 여러분 눈빛은 안 좋아지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요 P만 나왔죠? P탄입니까? 빅입니까? P탄이잖아. 이것도 헷갈리잖아. P만 나왔다? 탄. 완전 탄력적.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 했으니까 이제 가는 거 이렇게. 자, 저는 다 했어요. 성의가 없는가 모르지만 저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럼 가격은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 정도 한다고 이렇게. 자, 이제 자, 여기 이제 탄력성 갑시다. 탄력성을 지금 3페이지 가면 탄력성의 그 타이틀에 출제한 횟수를 봐봐요. 30회 때, 31회 때, 32회 때, 33회 때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나왔죠. 작년에는 왜 안 냈을까? 올해는 낼까 안 낼까? 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 탄력성은 실은 탄력성 계산 문제는 출제 유형이 무궁무진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다 잡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하고 가는 거야. 여기서 벗어났다. 그러면 출제자 에이씨 막 해봐라 그냥.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가 이 다음 문제 나올 건데 탄력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드는 거야. 공식 만들면 거의 90%가 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 30회 때 나온 건데 탄력성이 몇 개 주어졌냐면 3개 주어졌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럼 공식 만들어야지.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만듭시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잖아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아파트 가격 변화율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몇이 나온 거야? 0.6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야. 그럼 아파트 수소탄은 소득 탄력성 몇 나왔습니까? 0.4 나오죠. 그러니까 소득이 나왔으니까 정상기 열등 따져야 하는데 정상기라고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공식 만들어야 되겠네. 소득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인데 이 수요량은 무슨 수요량입니까? 아파트 수요량. 그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왔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몇 나왔습니까? 0.2 나왔습니다. 자,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무엇처럼 해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면 요 1번처럼 하는 거야. 1번처럼. 그럼 1번처럼 하면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인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야.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재화는 2개 나왔다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2개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오피스텔. 요 가격 앞에가 오피스텔. 가격 앞에가 오피스텔. 그럼 여기 가격 앞에는 무슨 가격? 오피스텔. 죽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아파트 수요량이거든. 자, 교차 탄력 봐봐요.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그냥 교차 탄력성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줄인 이름이야. 줄인 이름. 저는 홍진선 선생님이야. 여러분 줄여서 우리 홍쌤 하잖아. 그죠?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정식 이름은 이거라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이야. 그럼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그럼 가격 앞에가 오피스텔이잖아. 그럼 이거 오피스텔 가격. 그럼 수요량 앞에는요?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포기한 눈빛이 보인다. 여기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 3개의 공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하나, 둘, 3개. 그러면 여기서 수요량이 10% 올라갔어요. 만약에 올라갔다 해봐요. 여기 10% 올라갔습니다. 10% 올라가고 여기는 10% 떨어지고
그 두 개 하면 쌤쌤이죠. 여기서 5% 올라가고. 그럼 10% 올라가고 10% 떨어지고 5% 올라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올라갔어? 5% 올라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 그러면 아파트 전체 수량 변화율은 그랬잖아요. 그럼 요 세 개 전체를 이제 계산해라는 소리야.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야.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아파트 가격, 요 가격, 아파트세 소득, 요 소득, 오피스텔 가격, 요 가격 각각 3%씩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에 3%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리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3% 올라가면 요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요, 감소요? 감소. 선생님 나는 그게 헷갈린다. 나는 헷갈린다는 게 헷갈린다.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잖아. 그럼 수요량은 감소지. 감소. 몇 퍼센트? 1.8%. 선생님 나는 헷갈려. 두 개를 곱해서 올리면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만 보면 아파트 수요량은 1.8%가 감소야. 자, 이제 소득 탄력성으로 갑니다. 소득 탄력성으로 갔습니다. 소득이 몇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몇? 3%가 증가잖아요. 3%가.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죠. 이자가 정상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정상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량은요. 증가가면서 증가. 수요량은 증가죠. 증가. 몇 퍼센트? 1.2%. 0.4를 곱하니까. 자, 이제 이 수요 교차타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몇이 올라갔어요? 3이 올라갔잖아요. 두 자가 대체제야. 대체제. 대체제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면서 증가.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가 감소할까? 증가죠. 증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증가합니까? 0.6%.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그럼 빨갛게 돼 있는 게 요 빨갛게 돼 있는 게 아파트 수요량 변화라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1.8%가 감소하고 1.2%가 올라가고 또 0.6%가 올라가면 올라간 거 1.8, 떨어진 거 2.8, 또이 쌤쌤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 변화 없습니다. 답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 풀 때 가장 편한 것은 이 공식 만드는 거라고. 공식. 지금 무조건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따라서 몇이다. 소득성 몇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뭘 만든다. 공식 만든다. 그러면 해결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이 시간 끝나면 많은 사람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남았을까 그러면서. 자, 그럼 이제 2-1번. 2-1번이 오늘 풀었던 문제입니다. 2-1번 오늘 풀었던 문제. 자, 2-1번 갈게요. 2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2-1번 봤더니 무조건 제가 탄력성 이렇게 맨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식 만들어야지. 공식 만들자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당연히 뭐가 될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 수가탄이죠. 그럼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고 그래서 몇 나왔습니까? 0.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도 나왔습니다. 소득 탄력성 몇입니까? 0.5죠. 그럼 여러분 소득 탄력성 0.5면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0.5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구별해? 여기에 붙으면 마이너스야. 붙으면. 앞에가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라고. 그럼 이거는 정상 열등제. 정상제라는 소리예요. 정상제. 이거는 이제 정상제입니다. 그 말이야. 정상제. 왜 정상제가 중요하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게 열등제면 소득이 증가할 수량은 감소해야 된다고. 소득 탄력성이니까 수요량 변화율, 소득 이렇게죠. 오피스텔 수요량, 오피스텔 수량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냥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 봐요. 오피스텔 가격이 5가 올라갔어요. 여기 5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5%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지. 감소 몇 퍼센트? 3%. 그러면 이제 여기 봐요. 자, 요게 오피스텔 수요량. 얘도 오피스텔 수요량. 오피스텔 수요량이 두 개 나왔죠. 요 두 개를 묶으면 전체 수요량이야. 오피스텔.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만 보면 수요량이 3%가 감소해야 돼. 가격만 보면. 근데 소득이 변해서 여기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여기에 3% 변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만 감소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디에선가 2%가 증가했겠죠. 여기만 보면 3% 감소했잖아요. 그럼 전체는 1% 감소니까 어디선가 2% 증가했겠죠. 그럼 어디 증가? 여기서 2% 증가했겠지. 여기서
2%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러면 2%가 증가하려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이야. 그럼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 0.5고 수요량이 2% 증가했고 정상제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려면 소득은 증가해야 되고 몇 퍼센트? 4%가 증가해야 되겠지. 그 답은 4% 증가. 여기 답이라고. 아까 2번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2번 문제는 간단했어요. 2번 문제는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로 쭉 해놓고 더하고 빼면 됐는데 이건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자, 오피스텔 가격만 보면 수요량이 몇 퍼센트 감소해야 돼? 가격만 보면 수요량 몇 퍼센트 감소? 3% 감소해야 돼. 근데 1%가 감소했대. 그럼 여기서 3이 감소해야 되는데 1% 감소하려면 여기서 2가 올라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피스 수요량이 2% 올라가려면 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소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4%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0.5가 되는 거지. 자, 이제 그만. 자, 넘깁시다. 처음에는 집중력 가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모르겠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벌써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자, 2-2번 문제 나오면 100% 풀어야 돼. 2-2번 문제는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야. 100% 풀어야 된다. 응? 여기 한 4번 나왔어요. 4번. 예? 자, 26회 때 문제인데 자 봅시다. X지역 오피스의 임대료가 10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냥 가격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피스의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자, 이렇게 주면서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X지역 오피스 수요 임대료 탄력성, 수요 가격 탄력성이야. 재화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재화가 2개 나오면 이 두 재화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요 C에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재화가 2개 나오고 숫자 5%, 10% 이렇게 나오면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냐 보완제 물어보고 숫자까지 나오면 그러면 탄력성 물어보는 거고. 탄력성. 그럼 재화가 2개 나왔을 때 탄력성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는 이론에다가 숫자를 더해준 거야. 제가 이론적으로 재화가 2개 나오면 재화가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입니까? 대체제, 보완제입니까? 대체제, 보완제.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라고. 그럼 재화가 2개 나왔잖아. 재화가 2개. 선생님 재화가 뭔데?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두 재화가 대체제냐 보완제 물어본다고. 여기 두 재화의 관계,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를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정상제.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야. 소득이 나왔을 때 정상제가 나오는데 열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대체제 보완제란 말이야. 그럼 두 재화가 나왔는데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그랬더니 소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두 재화는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하나 나왔다. 대체제라고. 대체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의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공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임대료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오피스의 임대료가 10이 올라갔죠? 그럼 10%. 사실은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10%거든. 그럼 이 수요가 오피스 수요량이라고. 그럼 오피스 수요량이 15가 감소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5%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5를 플러스 10으로 나누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라고. 마이너스 1.5라고. 그런데 수요의 소득 탄력, 아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 이거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5니까 절대값 씌우면 몇입니까? 1.5. 그러니까 소득 탄력, 아니 가격 탄력성이거든.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0 아니면 마이너스 값이라고. 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하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 값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럼 처음부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1.5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인다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여야 된다고. 이 말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단 말은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은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값을 만들 거니까 처음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예. 선생님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 씌울 거야.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면 되지. 응? 응.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 죽겠다. 너. 자, 요 교차 탄력성 갑시다. 자, 공식 써야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무엇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그럼 수요량 변화율, 가격배를 써놓고 수요량 앞에 재화와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야 다른 재야? 다른 재야. 그럼 요 가격은 오피스텔입니까? 소형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 자, 소형 아파트 와요.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없어. 수요만 나왔잖아요. 그 오피스텔 가격이잖아요. 임대료. 이거는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임대료가 된다고. 수요량은요? 소형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10이 올라갔죠? 플러스 10%. 소형 아파트 수요량은요? 5% 증가했죠? 플러스 5%. 플러스끼리 나오니까 플러스 값이죠? 그러면 몇? 0.5.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요거를 갖고 물어볼 때 1.5인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물어봐. 요거는 1.5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에 요 A 자리가 1.5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탄력적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럼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 되겠죠? 됐습니다. 요건 100% 풀어야 되고. 자, 유형 3번으로 갑시다. 유형 3번은 나왔으면 100% 풀어야 돼. 유형 3번은. 유형 3번 오늘 시험 문제에서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풀어봤죠? 근데 숫자가 좀 바뀐 거야. 오늘 시험 문제는 얘기가 60%잖아. 개발 가능성이. 그렇죠? 네. 요 33회 때 나왔던 것을 제가 변형식. 33회 때 이것만 고란 거예요. 요것만. 제가 토지가치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정보가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실미미. 정보가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실미미. 실미미 이거라고. 자, 정보가치 구합니다.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확률.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계산했어요. 여기까지 여기 밑에 여기 하지 말고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 만들려면 할인해야 된다는 소리 이렇게 할인율로. 이됐죠? 그러니까 제가 실미미라 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미래 가치야. 그걸 할인율로 나눴을 때 현재 가치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 실미미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돼요.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실현 가치가 얼마일까? 요게 실현 가치잖아요. 개발된다면 12억 1000. 요게 실현 가치라고. 자, 마이너스 미실현 가치. 개발 안 된다면 요거. 4억 8400. 요게 미실현 가치. 여기 이제 그다음 미실현 확률. 이 문제에 실현 확률을 줘요, 미실현 확률을 줘요. 실현될 확률을 주는 거야. 45%가 개발 가능. 이게 실현된 거라고. 그럼 여기다 0.45를 해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럼 틀린 분인 거지. 그럼 0.45 해야 됩니까? 미실현 확률 0.5입니까? 0.55 이렇게 한다고. 자,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풀면 이거는 2년 후에 가치니까 현재 가치 만들려면 1 플러스 할인율 10% 0.1 몇 승? 2승. 선생님 이거 왜 2를 쓰는 거야? 2년. 선생님 3년이면 3승. 4년이면 2바퍼. 그럼 1년이면 안 쓰는 거야. 0.1로 나누면 된다. 0.1로. 여러 문제가 한 5번 나왔는데 2번 2년 나오고 3번은 1년 나오고. 그럼 앞으로 3년도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3년 나오면 그러면 요 계산할 때 계산 문제 풀 때 여기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 할 때 1.1 플러스 0.1의 2승이죠. 그럼 요거는 1.1이죠. 그럼 1.1로 2번 나누면 된다고. 요 금액을 요거 나눌 때 나누기 1.1, 나누기 1.1. 그러면 3년이면 1.1을 3번 나누면 되지. 3번. 이해됐습니까? 이제 공부를 좀 됐으면 여기에 1 플러스 2승, 1.1 2승은 1.2라는 것은 좀 이제 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2년짜리가 수로 나오니까 2년 나오면 1.2로 나누면 되지.
1.2. 1.1의 2승이 1.21이니까 1.1로 나눠버리면 답이 되겠지. 자, 이게 됐고. 그럼 이제 토지 가치 구하라는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는 구해봤어요. 정보 가치 구하는 문제는 5번 나왔고, 혹시 토지 가치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토지 가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 요 토지 가치야. 자, 어떤 책 보면 이걸 다 잘못 풀어놨는데, 자, 책 풀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 말이 맞다고. 이거 책 보면 잘못 푸는 거 넘기는데, 요거는 잘못 해놓고 답은 맞게 해놓은 책들 많다고. 이제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자, 토지 가치는 잘 생각해봐요. 이 토지가 자, 2년 후에 개발된다 해봐요. 개발되면 얼마짜리입니까? 100% 개발되면 2년 후에는 얼마요? 12억 1천이라고. 응? 100% 개발 안 되면요. 4억 8,400이라고. 2년 후에. 근데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면 개발된다면 요 금액이 이제 빨강으로 써볼게요. 요 개발된다면 12억. 그럼 2년 후에 100% 개발된다. 그럼 2년 후에는 얼마짜리야? 11억 1천만 원짜리라고. 근데 이 개발될 확률이 몇이야? 45%라고. 여기다가 곱하기 0.45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개발된 때 그 확률이라고. 그 가치라고. 그럼 개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발 안 되면 얼마야? 4억 8,400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개발 안 되면. 그럼 이 개발 안 될 확률은요? 55분 0.55. 자, 그럼 이렇게 빨갛게 계산했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이 토지의 현재 가치입니까? 2년 후의 가치입니까? 2년 후의 가치라고. 그럼 현재 가치 만들어야 되죠? 그럼 할인율로 할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할인율로. 그럼 요 금액은 이제 나누는 거라고. 자, 1 플러스 할인율 10% 0.1 몇 승? 2승 2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말이야. 자, 빨갛게 해서 이제 지워버리고 새롭게. 아니, 또 빨간 거네. 너 죽을래? 나는 이 색깔이 좋아. 이 색깔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 그래요. 진짜요? 제가 여러분들 악하게 생겼어요? 그런 말 못하겠죠? 12억 1천만 원. 이게 100% 개발됐을 때 개발될 확률은 0.45. 그러면 개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면 4억 8,400 안 될 확률은 0.55. 요건 미래가치. 현재 할인해야 되죠. 1 플러스 0.1의 몇 승? 2승.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됐네. 자, 넘겨서 이제 유형 4번 갑니다. 유형 4번을 보면 그럼 네일리 소멸력 법칙, 캔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브의 확률 모형 그렇습니다. 자, 거기 이제 출제 그 빈도를 봤더니 26, 27, 28, 32, 33, 34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면 32회 때는 컨버스 나왔어요. 32회 때. 자, 그러면 이제 33회 때, 34회 때는 네일리 아니면 허프를 냈겠죠. 그럼 시험은 네일리가 잘 나온다고 해서 허프가 잘 나온다고 했어요? 허프가 잘 나와요. 요 네일리는 33회 때 냈고, 요건 32회 때 냈고, 요건 34회 때 냈어요. 그러니까 컨버스는 18회 때 내고 32회 때 내고, 그러니까 14만 년만 나온 거라고. 근데 요 네일리는 33회 때 그 전에가 27회 때, 요거는 34회 전에가 28회 때라고. 그러면 네일리하고 허프를 보면 한 해는 허프, 한 해는 네일리라고. 자, 27회 때는 허프, 네일리였죠. 28회 때는 허프였죠. 33회 때는 네일리죠. 34회 때는 허프잖아요. 그러니까 네일리가 나오면 그 다음 연도는 허프가 나왔다는 거야. 그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작년에 허프가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는 나온다면 네일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또 허프가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론해보면 올해는 네일리하고 컨버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4번 문제가 오늘 허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허프는 제가 오늘 생략할 거예요. 자, 요 4번 문제가 네일리입니다. 그럼 올해 네일리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네일리를 볼 건데, 요 문제는 그동안 네일리 나왔던 것을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요약 정리집을 보면 네일리가 27회 때 문제를 제가 해놨는데, 요약 정리집을 가면요, 요게 27회 때 요약 정리집은 이렇게 나온 문제라고. 이렇게 나온 문제가 네일리의 전형적인 문제야. 그럼 네일리가
계산 문제 나오면 두 가지 물어본다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요 A도시하고 B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A도시에 뭘 물어보냐면 내일 두 가지 물어봐. A도시의 이용객 수 물어보고, 자, 그다음에 A도시의 시장 점유율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네일리가 나오잖아요. 네일리가 나오면 전형적인 문제는 자, 1번 A도시의 시장 점유율 요거 물어본다고. 시장 점유율. 그러면 B도시의 시장 점유율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B도시의 시장 점유율 요거.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이 40%면 B도시는 얼마일까? 60이 되겠지. 요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A도시의 유인 인구수. A도시 유인 인구수. 그럼 B도시 유인 인구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B도시에 유인 인구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A도시, B도시 유인 인구수 구해봐라. 그러면 요 C도시가 지금 몇 명이냐면 C도시가 5만 명이죠. 5만 명 맞죠? 5만 명인데 요 A도시 시장 점유율이 40이야. 그 5만 명 중에서 40%가 A도시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A도시의 유인 인구수는 C도시 인구수 곱하기 A의 시장 점유율을 곱하면 된다고. 그럼 B도시의 유인 인구수는 C도시 인구수 곱하기 B도시 시장 점유율을 곱하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문제라고. 여기 전형적 문제. 자, 그러면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요거 끝내고 내일 끝내고 쉬었다 할 거니까 좀 집중해봐요. 집중. 지금도 집중하지만 눈만 크게 뜨고 있다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은 머리가 아파야 돼. 머리가.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이게 전형적인 문제니까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 구하라는 문제는 여기 C도시에서 요 C도시 인구가 5만 명이죠. C도시 사람들이 쇼핑 가는데 A도시로 몇 명이 가고 요 유인 끌어들인단 말이죠. A도시, B도시로 구매 유인되는 인구 규모. 그래서 A도시가 C도시 사람 몇 명을 끌어들입니까? 그거라고. 그러면 5만 명 중에서 분명히 요 C도시는 인구는 A도시로 가고 B도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이 90%다. 5만 명 중에서 90%가 A도시로 간다는 소리야. 그럼 B도시의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가? 10%겠죠. 그럼 5만 명 중에 10%만 B도시로 간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유인인구 규모만 물어봤는데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본다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동시에 해볼까요? 이제 먼저 자, 요것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도시의 유인 인구 수 규모가 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C도시 인구수 곱하기 뭐 해야 돼요? A도시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곱해줘야 돼. 시장 점유율. 그러면 요 유인 인구수 구하라 할 때 C도시 인구는 줍니까 안 줍니까? 줬잖아.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A도시의 시장 점유율만 구하면 된다고. 여기에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그럼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구할까?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네일리는 이론적으로 물어봤던 계산 문제를 물어봤던 네일리는 어떤 도시 흡입력,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A의 힘이 나오고 B의 힘이 나와야 돼. 그럼 A의 힘은 A까지 거리. 자, 이제 보자고요. 요 C도시와 A도시 거리가 10km죠. 그럼 10의 제곱. 그 다음에 A도시 크기가 올라가는 거야. A도시 크기는 얼마입니까? 40만. 이게 여기는 40만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그럼 이게 A라고. 그럼 B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B는 거리가 몇 킬로? 5km. 그럼 5의 제곱. B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10만. 그럼 여기 10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A의 힘이고 얘가 B의 힘이라고.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전체 힘이야. 그 중에서 A의 힘을 써야 돼. 그다음 A 쓴다고 이렇게 여기. 그러면 10의 제곱 40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해봐요. 요거 계산하면 몇 나온가? 계산하면 몇 나올까요? 4천 안 나온가요? 계산하면 얼마? 4천 나와요? 안 나와요? 4천 나올걸요? 4천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10만을 25로 나눠 4천입니다. 둘 다 4천이죠?
4천, 4천, 8천이죠. 여기 얼마? 4천.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A, B가 똑같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50%야.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 50%. 그러면 C도시 인구수는 얼마고? 5만 명이고 그 중에서 A도시의 점유율이 50%니까 0.5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 2만 5천이 되죠. 2만 5천. B도 얼마? 2만 5천. 여기에 제가 요 자리 비워놓은 것은 이 문제 27회 때 문제고 여러분 요약 정리면 요걸 약간 변형시켰다고. 뭘 변형? 이거 다 단서주야 단서. 혹시 문제에 단서가 돼요. 단서를 써먹는 거야. 단서가 뭐냐면 뭘 주냐면 여기다 준다고. 단 이렇게 준다고. 단 여기다 주든지 여기다 줬네. 단 줬잖아요. C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요 C도시 인구 5만 명 모두 구매자이고 A도시 B도시면 구매한다고 가정해 드려놨어요.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C도시 인구 모두 구매자인데 이 중에서 그래서 80%만 A도시 B도시 이용한다. 여기에 단서라고. 그럼 80% 나오면 여기다가 0.8을 곱해야 된다. 그 말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야. 이거 A의 힘은 A까지 거리의 제곱 그다음에 A의 크기 이렇게 크기가 도시는 인구라고 인구 그 B의 힘은 B까지 거리의 제곱 그다음에 B의 크기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됐습니까? 요게 내일리는 이론이 나오든 계산 문제 요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시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됐어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본 문제야. 그러면 거기 4번 문제는 자 금방 끝나니까 이제 4번 볼게요. 여기 보면 좋아요. 요 문제가 4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작년 재작이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자, 뭘 물어보냐면 그동안 내일리는 A도시 시장 점유율, B도시 시장 점유율, A도시 유인인구수, B도시 유인인구수 요거만 물어보다가 요거는 그게 물어본 게 아니라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형태는 똑같이 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하는 올 추정 소비액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C도시 사람들이 A도시, B도시에서 쇼핑했겠죠. 그러면 C도시 사람들이 만약에 1억을 썼다. 그럼 A도시다 얼마 썼고 B도시 얼마 썼고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C도시 사람들이 얼마를 썼어요? 10억을 썼잖아요. 10억을. 그러면 10억은 A도시도 썼고 B도시 썼겠죠. 그럼 A도시와 B도시 점유율이 50대 50이라고 봐. 그럼 C도시 사람 50%는 A도시, 50%는 B도시 같겠죠. 그럼 두 도시의 시장 점유율이 50대 50이면 이 10억을 A도시 5억 썼고 B도시 5억 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는 시장 점유율 구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유인인구수 구하는 문제도 아니지만 결국은 뭘 구하는 거야?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C도시가 10억을 썼는데 A도시는 얼마 썼고 B도시는 얼마 썼습니까? 그 말이야. 그럼 A도시 점유율이 30%면 10억 중에서 30%만 A에 썼다는 소리야. 그러면 10억 곱하기 0.3이니까 3억을 썼겠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A도시, B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해서 그것을 배분해 줘버리면 A도시에 쓴 금액하고 B도시 쓴 금액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럼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시장 점유율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눈 뜨고 자고 있어. 눈 뜨고 자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A도시, B도시 시장 점유율 구하는 거라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여기다 보자요. A도시. 빨간 거 나 짜증나기. A도시의 것이 시장 점유율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은 무조건 내일리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A도시입니다. 그럼 A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입니까? 5km. 5의 제곱. 그럼 A도시 크기 나와야 되겠지. 도시의 크기는 인구수거든. 그럼 얼마? 5만. 자, 플러스 B도시가 몇 킬로? 2km. 2의 제곱. 인구수는 얼마? 3만 2천. 자, 이게 A가 올라가지. A 상 점유율이니까. 그럼 B면 이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그럼 5의 제곱, 5만. 요거 풀면 끝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풀어봅시다. 그럼 5만을 5의 제곱이니까 25죠.
그럼 5만을 25로 나눕니다. 몇 나온가요? 거기 보고라도 읽어봐. 줘봐. 읽어봐. 얼마? 2천 플러스 여기 32,000을 2로 나눕니까? 4로 나눕니까? 4로 나누죠. 32,000을 몇으로? 4로 나누죠. 그럼 8,000. 그럼 전체가 만이죠. 이 중에서 A가 2,000이야. 그럼 A의 시장 점유율 20%라고. 20%. 그럼 A의 시장 점유율 20%. B의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 80%. 그럼 A는 얼마 썼을까? 10억 중에서 20%니까 2억을 썼을 거고 B는 얼마고? 8억을 썼을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늦게 봐요. 이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네일리에서 시장 점유율, 유인 인구수를 물어본 게 아니죠. 근데 결국은 뭘 물어본 거야? 시장 점유율을 물어본 거라고요. 결국은 시장 점유율.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끝났지.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